예, 어제 4부 이 시간에 국회에서 법안 발의가 무산된 그러나 곧 또 법안 발의가 예정돼 있는 이른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섬돌 향린교회 임보라 목사의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임 목사는 개신교계의 반대가 종교적인 편협함에서 비롯됐다. 오히려 종교적으로 소수인권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요지의 주장을 펼친 바가 있습니다. 반론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반론을 반영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 중에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한효관 사무총장을 오늘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 단체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한효관 사무총장은 춘천 한마음교회 소속이기도 합니다. 한 총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좋은 아침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그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만들어진 지는 얼마 안 되는 모양이죠? 예, 지금 3월에 출범을 했고요. 예. 뭐 홈피를 막 이제 구축 중에 있고. 아, 그렇습니까? 예. 아직 사단법인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예. 약간의 오해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많이들 모여 계신가요, 여기에는? 예, 일단 회원들은 일단 우리 뭐 교회도 있고 학교 선생님들, 직장인들 이렇게 해서 일단 한 몇백 명 되긴 하는데요. 예. 아직 정확히 회원 수를 파악하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적은 뭐 분명한 것 같으니까요. 예. 아무튼 어제 그 인터뷰 이후에 굉장히 많이 그 전화들을 하셔서 그렇습니까? 예, 물론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회원은 아니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요. 반론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들을 하셨고 저희도 이것이 논쟁 사안이기 때문에 반론을 들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우선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자체에 다 반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에 반대를 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 차별하지 않는다. 너무나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찬성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근데 이 법이 너무나 포괄적이다 보니까 또 그 속에 독소 조항이 있으니까 저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예. 독소 조항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일단은 이 포괄적인 부분부터 지적하고 싶은데요. 이게 외국에서 우리 사례를 보면 이 조항들이 차별 조항들이 독일 평등법 같은 경우에는 6개, 7개, 캐나다 인권법 같은 경우에는 12개에서 13개입니다. 훨씬 더 많더군요. 근데 우리나라가 22개에서 26개야. 배나 4배 정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 중에서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게 이미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하지 말자, 남녀 차별하지 말자, 연령 차별하지 말자. 전 당연히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가 안 된 기준이 모호한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동성애나 트랜스젠더 같은 이 개인의 양심과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조항들도 있는데요. 이런 것까지 다 묶어서 법으로 제정하다 보니까 더욱이 이 조항에는 처벌을 위한 조항입니다. 국가인권위의 법이 있는데 그것의 처벌에 대한 것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처벌을 위한 조항을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근데 이것은 소수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수를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되게 이제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시는 부분이 성적 지향의 문제, 성적 정체성의 문제 이런 문제들인가 보죠? 예, 그렇죠. 저희가 이제 주장하는 것 그렇습니다. 지금 그 다른 나라들의 예를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 성적 지향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독일의 경우에 성적 정체성으로 표현이 된 것 같고, 캐나다는 성적 지향 역시 이렇게 영국하고 이제 같은 표현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영국에는 동성결혼 문제도 물론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차별 금지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비추어 볼 때 그렇다면 우리의 포괄적 차별금지가 어느 정도나 모호하거나 아니면 너무 처벌 위주라거나 이런 쪽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각 나라의 문화와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는 사실을 또 손 선생님도 아셔야 될 텐데 외국에 방금 제시했던 독일이랑 캐나다, 영국 같은 데는 학력 차별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학력 차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역사적인 전통과 배경도 있고요. 근데 외국에서 성적 지향을 다 찬성했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동의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에는 찬성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각 나라의 문화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에 충분히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효관 사무총장께서 생각하신 바로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성적 지향 문제 혹은 성적 정체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동성애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동성애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고 어떠한 발언이나 아니면 결과적으로 볼 때 차별이 돼버리면 그것은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지나치다 이렇게 보도친다는 말씀이신가요? 1차적으로 끝나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동성애가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동성애 불법이 아닙니다.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난 동성애가 옳지 않아 라고 말을 했다고 해서 그걸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독소조항 아니겠습니까? 말을 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뭐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뭐 한 번에 시행명령을 내리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시행명령을 내렸을 때 내가 그다음부터는 얘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반복해서 말한다면 법에서는 반복적이고 고의적이고 또 어떤 뭐 악의적이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절차를 거친다는 것은 결국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제가 동성애는 옳지 않아라고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수치감이나 모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껴서 저를 고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법에는.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인권에서 저한테 왔어요. 당신 그런 거 말하지 마십시오. 상대가 수치감과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양심상 자유상 내 자녀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난 절대 자녀들은 반대 못합니다.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 반복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법조항 자체로만 보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시행명령 같은 것은 적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이제 그 시행명령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러한 발언이나 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악의적으로 반복될 경우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개인에게 공개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 처벌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자녀에게 동성애는 문제가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가족 내에서 얘기하는 것이야 뭐 그게 뭐 공개적인 것도 아니고. 그런데 법에는요, 죄송한데요, 그런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가정이나 학교에서 특히 이 학교에서 교육할 때는 이것이 선생님들의 그 상담이나 선생님들의 어떤 교육에서는 예외가 된다라는 예외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 법은 9,000자로 돼 있고요. 서양에는 40만 자입니다. 지금 말씀은 학교에서 교육할 때 선생님이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동성애는 나쁜 것이다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않고요. 이 법이 통과되면 시도 교육감을 통해서 학교에서는 동성애는 정상이라고만 가르쳐야 됩니다. 만약에 옳지 않아라고 하면은 법에 저촉이 된다는 거죠. 그런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전혀 그런 학생들을 정상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원천적인 고리가 봉쇄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교육에서 예를 들면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 그것은 뭐 물론 이제 그 전문가들이나 학자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으나 되게 일반적으로는 이제 불가항력적인 어떠한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동성애의 경우에도 그것이 이제 그 한효관 총장께서도 범죄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들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되게 학교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때 동성애를 적어도 차별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가르친다면 지금 한효관 총장께서는 동성애를 자칫 학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선 범죄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별법의 대상으로 넣은 것 아닐까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그런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법이 만들게 되면 동성애는 옳지 않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 자체가. 그러니까 뭐 저는 동성애를 끝까지 고집해야 됩니다. 아까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한다면 저희가 어쩔 수 없지만 그건 옳지 않아라고 인도할 수 있는 고리가 완전히 끊기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통과됐을 때 서양의 사례를 보면요. 제가 이제 어떤 동영상도 제가 있고 뭐 필요하다면 보내드리고 싶은데 뭐 그 동영상 자료들 같은 걸 보면 서양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지금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예. 뭐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저는 이제 자료들을 많이 봤는데 예. 얘네들 캐나다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요. 이 동성애자들하고 성전환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고 정상적인 개념을 성교육을 실시해서 단계적으로 심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학년 때는 사람의 성기 구조에 대해서, 3학년 때는 성 정체성에 대해서, 6학년 때는 자유행위 즐거움에, 7학년 학생들은 한문을 통한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예, 이게 어떤 다 그 근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제가 다음번에 한번 드릴 수가 있고요. 또 동성애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성 정체성이라는 것이 되게 자의적입니다. 법에 보면 성별에 대한 자신의 인식 및 표현으로 성 정체성을 규정해 줍니다. 인식 및 표현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느낌과 생각 아닙니까? 나는 여자가 되고 싶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여자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캐나다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그 여자 화장실에 남학생들이 들어옵니다. 나는 여자야라고 하고, 근데 여학생들은 말을 못합니다. 말을 했을 때 그 상대 학생이 수치심과 모욕감과 두려움을 느꼈다면 자신들이 재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들을 못합니다. 어쩔 수가 없이. 일단 알겠습니다. 뭐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제가 뭐 본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실 때 문화 차이가 있다고 다 말씀하셨는데 과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 그렇게까지 갈 것이냐 하는 것은 뭐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건 조금 좀 의구심이 좀 드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법이 좀 더 세밀하고 아주 그 예외 조항과 또 철저하게 이렇게 외국처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번 만든 법은 제가 다 살펴봤는데 어떤 예외 조항도 전혀 없고요. 어떤 문화적인 그런 고려도 없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그 반론을 들었는데요. 아마 이제 대부분의 문제는 그 이른바 동성애 문제, 성적 정체성 문제 이런 것들에 좀 집약이 되는 것 같은데 문제 의식을 가지신 것은 뭐 당연히 저희가 또 문제 의식이 있을 수 있다고 모든 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외 조항이라든가 아니면 혹은 구체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중에 법무부가 이것을 다시 올렸을 때 논의가 좀 더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요. 반론으로서 오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효관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사무총장이었습니다.